이 불륜, 참 말만 들어도 참 자극적이지 않나요? 이 욕하면서도 본다는 이 막장 드라마를 보면 이 불륜 얘기는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. 근데 맞습니다. 욕에 빠지면 무슨 재미를 봐요? 욕하면서 봐야죠. 이 욕을 하면서도 이 보는 이유는 우리는 좀 본능적으로 누구나 이런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사람이 저속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입으로는 욕을 하지만 말초신경은 이미 자극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. 그리고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이제 스스로의 욕구를 좀 정신적으로 채우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를 우리가 실제로 한다면 우리 정말 인간적으로 솔직해 봐야 돼요. 정말 영화처럼 그냥 평생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할 수 있다면 불륜을 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? 뭐 그냥 좀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. 결혼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한테 성욕을 느끼잖아요? 그럼 그거 변태래요. 참 저는 이 말 듣고 처음에 막 웃었어요. 그런데 이 지금의 일을 하고 보니까 그 말이 또 어느 정도는 와닿더라고요. 물론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배우자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제가 아는 부부들이 있는데 그 부부는요, 결혼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한 2주에 한 번,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모텔을 간대요. 모텔 가서 하루 자고 온답니다. 두 부부가. 얼마나 사이가 좋아요.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러한 부부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이 불륜 관계에 있으신 분들이 두 분이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같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분들 보면은 굉장히 어떤 자기 자신들이 어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미화시키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. 그리고 이분들은 저한테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세요. 뭐 여자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끄러우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데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자기 상간녀와 자기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이 속궁합이 너무나 잘 맞는답니다. 진짜 천생연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상황이 이러하니까 밋밋한 내 배우자 정말 옆에 같이 누워있는 거 같이 너 쳐다보는 것도 싫어질 수 있겠죠. 다만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시는 분들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의리, 그리고 내 아이들의 부모,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가정적으로 엮여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. 그런데 이 불륜 배우자들이요, 만약에 또 다른 불륜을 저지르는 누군가를 또 만났다. 그때도 분명히 속궁합 맞는다고 할걸요. 그때도 천생연분이라고 할 겁니다. 정말 내가 좋은 감정으로 도파민이 팍팍팍팍 흐르는데 아니 속궁합 안 맞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. 다 맞죠.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고 착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그 관계가 또 영원할 거라는 이런 생각도 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권리만 있을 뿐이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의무감은 전혀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고 계속 불륜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만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겠죠.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. 내 배우자하고는 이달에 들어갈 생활비, 뭐 애들 학원비, 뭐 하다못해 뭐 아파트 대출금 이자, 뭐 전기세, 뭐 큰애가 이번 달에 뭐 뭘 하네, 뭐 하네 이러면서 온통 이 서로 간의 부부가 의무와 관련된 이야기만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. 또 사위 역할도 해야 되죠. 며느리 역할도 해야 되죠.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고부 갈등, 장서 갈등 이런 것들로 또 스트레스는 또 엄청 받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는 행복만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관계예요. 돈 얘기 때문에 싸우고 뭐 큰애 때문에 싸우지, 뭐 장모님 때문에 싸우지, 장인어른 때문에 싸우지, 시아버님 시어머님 때문에 싸우지, 뭐 올케가 어쩌네, 처남이 어쩌네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. 아유, 그래서 정말 지겨워요. 이런 것만 보면. 그러니까는 어때요? 내 배우자만 딱 보면 짜증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왜냐면
이거는 서로 좋은 얘기 할 때보다 자꾸 어떤 의무 그리고 서로의 권리 이 부분만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다툼도 많이 생기게 되고 더군다나 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서로 밋밋한 거죠. 그래서 그냥 내 배우자는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냥 말하는 인형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반면에 우리가 상간자를 생각해 보자고요. 이 불륜 상대방, 이 사람들하고는 뭐 애들 학원비, 뭐 장인, 뭐 장모, 시아버지, 시어머니, 뭐 시댁 식구, 처가 식구, 뭐 이런 거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. 이번 달에 뭐 생활비가 얼마 들어간다, 뭐가 얼마 들어간다. 이런 걸 뭐하러 얘기합니까? 맨날 좋은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오늘 뭐 먹을까? 오늘 어디 갈까? 자기는 이게 멋져. 너는 이게 이뻐. 오늘 향기 좋네. 이러면서 맛있는 밥 먹으러 다니고, 그리고 좋은 데도 다니고, 그리고 또 좋은 모텔도 골라서 다니고. 맨날 이 좋은 것만 하니까 그냥 이 도파민이 막 샘솟고 그냥 좋은 거죠. 그냥 카스테라 같아요. 부드럽고. 하지만 반면에 내 배우자는 며칠 전에 사다 놓은 소보루빵같이 까실까실까실합니다.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행복만을 추구하는 관계는요,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균형적인 그런 관계에 지나지 않아요.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도 아니고 맨날 어떻게 행복 이 즐기기만 하면서 살겠냐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불균형적인 관계란 말이죠.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적인 관계가 유지가 오래되잖아요.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불륜 관계는요, 현실적으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.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있는 의무 관계가 이 불륜 사이에 있어서 이 10%만 생겨도요,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지겨워져서 바로 끝나버립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요, 둘 중 한 사람만 걸려도요, 그냥 자기 살겠다고 마치 도마뱀이 꼬리 자르고 도망가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도망가는 상간자들도 굉장히 많아요. 이렇게 돼버리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좋았을 때 같이 즐겼던 내 상간자는 그림자도 안 보이게 되는 거고, 결국 그 감당을 자기 혼자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냥 인생 망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이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다면은 자기들이 궁합이 촥촥촥 맞으니까 모든 게 다 맞을 거라는, 내가 내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내 상간자하고 살면 모든 게 다 척척척척 맞아서 정말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거, 이거 정말 무서운 착각이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, 정말 이거 큰 착각을 하는 건데요, 내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수 있습니다. 그들도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이 불륜 배우자처럼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로맨스를 즐기며 살고 싶지 않을까요? 하지만 내 배우자는요,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살아가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의 배우자가 집에만 있고 아니면 일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주변머리도 없고 답답한 인간인지 알아요. 아닙니다. 참고 인내하며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 배우자는 아무것도 몰라서 순진해서 멍청해서 바보 같아서 놀 줄 몰라서 내 가정만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.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. 그래서 본능만 갖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제를 하면서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, 그 불륜에 쏟을 열정으로요, 이 가정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불륜은 자기 자신만 할 수 있다라는 착각, 이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. 배우자 역시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. 그 배우자 역시 누군가한테 정말 사랑받고 누군가를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하고 싶을 거예요. 하지만 정말 내 가정, 내 아이들, 내 배우자를 위해서 자제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배우자를 생각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잘들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끝.